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AMD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볼까요?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크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로서는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뭐 그려볼까요? 그렇지. 이쪽 추세가 있어. 근데 이제 변동성은 좀 크다는 건 있네. 최근에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하락하면 기일 수가 있겠네요. 그치? 한번 변동성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근데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 자리가 200%짜리야? 으이씨.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날린 거죠. 200%짜리고 여기서 한번 날리면은 300%짜리야? 야, 근데 변동성 엄청 크다. 최근에 야, 씨.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돈 많이 벌겠는데? 포지션만 잘 잡으면 그쵸? 아, 지금은 100%짜리야. 하여튼간 왜 변동성 엄청 큽니다. 그래서 뭐 좀 수익 내기는 되게 좋은 종목인 것 같아. 약간 변동성이 크니까. 그리고 현재 추세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돌린 거죠. 이거서 한번 돌려주고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린 거지. 그러면 그래도 살아있다? 이 정도면 살아있네, 그쵸? 여기가 돌려준 자리니까 앞에가 맞은 자리잖아, 그치? 그리고 현재는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플래그가 나올 수가 있네, 그쵸? 이 자리가 플래그가 나올 수 있는, 잠깐만. 이 자리가 플래그가 나올 수가 있네. 근데 플래그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잘 되면은 뭐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쵸? 여기서 이제 플래그에서 만약에 핸들링 패턴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플래그가 완성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는 그냥 행보성 자리예요. 뭐 한편으로는 뭐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안 좋으면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쵸. 한 130달러까지 떨어지겠는데. 여기가 지지라인이지. 그렇죠. 이쪽 라인. 그래서 요새 한번 걸리긴 하겠다. 130달러 정도. 아니면 더 빠지면 더 떨어질 수 있죠. 최악에까지 가게 되면 여기가 또 마지막 지지 라인이니까 100달러죠. 100달러 선까지도 떨어지긴 했지. 우선은 여기에. 그래서 이제 현재 자리는 이렇게 V자로 올라온 자리잖아요. 올라왔다가 현재 플래그 주는 자리겠죠. 플래그는 뭐 방향성이 정해진 건 아니죠.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에 따라서 긍정적이면 올라가는 거고 부정적이 좀 약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락인 거죠. 거기서 1차 여기 한 130달러 정도 그렇죠. 이쪽 라인이니까.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라고 한다면 100달러까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이제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죠. 변동폭이 한 8, 거의 90%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런 변동폭을 고려하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지. 우선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는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MD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 우선 AMD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성적표를 보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0.48달러, 시장 예상치가 똑같았다. 그리고 매출액은 72억 달러, 예상치가 74억 이게 어떻게 되지? 74억 2천만 달러죠. 74억 2천만 달러보다는 약간 많았다. 그치? 데이터 센터 부문은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하지만 1분기가 57%보다는 성장 속도는 둔화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14% 성장했는데 데이터 센터 쪽이. 근데 이제 전기 대비로 했을 때는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뭐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면 긍정적이죠 뭐. 게임용 칩 부분이 매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여기까지는 보면 나쁘지 않은 평이지만 문제는 성장률이 기대보다 밋밋했다는 점이다. 근데 우선은 그 재물을 한번 볼게요. 재물을 먼저 보고서 이야기해 볼게. 이 회사의 재물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기 우선은 이제 전기 대비로 잠깐만 이게 전기 대비는 맞나? 전기 대비하고 분기 대비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도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이게 제가 전체 화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확대해 볼까요? 그래도 확대하니까 그래도 되네. 확대하니까 보인다. 이 정도. 이 정도 되나? 그래도 보인다. 네, 그러면 확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정도 됐죠. 보시기에 이게 밀리언이죠. 그래서 58 아니 58억 달러, 74억 달러, 76억 달러 지죠. 네, 매출은 네,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출 포지션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로스 마진은 좀 네, 줄어들었죠. 그로스 마진은 네, 49%에서 50%에서 40%로 남는 게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게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손실이 나왔어요. 네, 우선 이제 2억 6,900만 달러, 그 다음에 8억 달러, 그 다음에 요번에 손실이 1억 3,400. 야, 근데 손실을 제가 보는 거는 이게 테크 기업 중에서 흔하진 않은데, 영업이익에 손실이 났다는 거, 그리고 마진율을 줄어들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만만치는 않다. 순이익은 증가했어. 순이익이 증가했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 이런 거 같은 건 이제 약간 일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순이익이 증가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식스먼스 관점으로 봐도 뭐 플러스니까 요거는 약간 일시적인 면은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순이익이 2억 6,500만 달러, 7억 달러, 그 다음에 8억 달러죠. 증가했잖아. 그리고 뭐 근데 EPS가 그렇게 높진 않아. 어.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보게 되면은 재물을 한번 볼까요? 재물을 좀 체크를 했을 게, 그러니까 요번에 그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74% 나온 거지. 순이익률은 11.35%. 그럼 그닥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10% 그닥 나쁘진 않다. 그래도 이게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4% 정도 수준이었잖아. 4, 5%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10%대 정도 올라오잖아. 그러면 나쁜 건 아닌데. 이 정도면 나름대로 좀 회사가 뭔가 좀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근데 계속 좀 살펴봐보세요. 영업이익률은 이제 혹시 뭐 다음 분기도 또 그럴 것인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시적인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순이익률이 이렇게 근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이게 순이익률 증가한 부분이 여기 보게 되면은 순이익률은 세금 혜택하고 중간 사업, 중단 사업 이익 덕분에 11.35%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진짜 뭐 제품을 통해 가지고 증가했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그냥 명시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증가한 건 맞지. 순이익률이 이제 9.53%에서 11.35%니까 증가한 건 맞긴 맞는데, 이 증가한 원인 자체가 세금 혜택하고 중단된 사업 이익에 대한 덕분으로 증가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이 부분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가 뭐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약간 방어적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것까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무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재무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해드렸죠. 네, 재무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면 다 이야기해드렸고 전체적인 흐름은 그다음 이제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회사의 그 제품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약간 그 엔비디아의 GPU 있잖아요. 엔비디아 GPU를 좀 따라가는 모양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엔비디아가 60%예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돈을 긁어모으고 있죠. 60%대입니다. 60%대. 그러니까 아까 이거 차이가 엄청 크죠. 이 회사는 이제 기가 돼봤자 10%대인데, 그치? 엄청나게 차이 큽니다. 우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AMD가 엔비디아를 좀 쫓아가려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 AMD의 그 제품 중에서 두 가지 제품인데 MI350 제품하고 MI400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MI350 제품은 올해 6월에 발표했고 AI 서버 칩이지만 엔비디아처럼 렉 다이내로 완성된 대형 서버 제품은 아니다. 그래서 경쟁력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 다음에 출시될 거 2026년에 출시될 MI400 제품은 AMD 최초의 렉 스케일 그러니까 72개의 그 GPU를 하나의 서버에 통합하는 거 그런 렉 스케일 제품인데요. 그것을 이제 2026년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요걸 출시하게 되면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좀 이거를 렉스케일이란 것을 이미지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요? 이게 이제 제품을 판매할 적에 GPU 카드 한 장 한 장씩 판매하는 것보다 GPU를 통합된 세트로 해가지고 렉 스케일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거든요. 우선 이제 가격도 효율적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단가도 작아지겠죠. 만약에 72개를 통째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72개당 하나의 그 GPU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GPU 한 장당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대부분의 그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는 이 렉스케일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렉스케일 자체의 제품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GPU들이잖아요. 이 GPU들의 사이에 데이터가 통신되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놓고서 이걸 나중에 조립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퍼포먼스가 효과적으로 더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퍼포먼스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판을 회로들을 이렇게 효율성까지 다 검증하고 나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하고 그냥 띄엄띄엄 해가지고 GPU 한 장당 그냥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노이즈라든지 위험성은 존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GPU 한 장 다 판매하는 것을 그렇게 구매하는 것을 빅테크 기업들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GPU 한 장 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기업들이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 장당 판매가 가능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의 투자 자체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이 더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에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거고 시냇물에 던지는 거고 다른 거잖아요. 요건 이제 GPU는 그물을 시냇물에다 던지는 거고
이 렉스케일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자체가 다르잖아. 고객 자체가 빅테크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예, 우선 뭐 중소기업이야 뭐 대기업이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은 돈 스케일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시죠? 상상을 그러니까 한 최소 못해도 한 5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최소 못해도 10배는 차이가 나고요. 예. 한국에서 인지하는 그 돈의 스케일과 미국에서 바라보는 돈의 스케일이 한 최소 10배, 한 50배, 100배 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인지를 하실지. 그래서 올해 6월에 발표된 AI 서버용 칩이지만 엔비디아처럼 렉다이니로 완성된 대형 서버 제품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 제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렉 스케일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경쟁력에는 한정돼 있고 고객 자체도 뭐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시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크잖아요. 우선 차이가 뭐가 커요? 아니 이제 여기서도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AMD의 그 퍼 값이 32배인데 성장률은 이제 32%. 그래도 성장은 있긴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퍼 값은 36배인데 성장률은 69%예요. 그러니까 이제 AMD는 성장률이 엔비디아의 절반 정도이지만 주가는 꽤 높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 주당 순이익 갖고 지금 매출 성장을 비교봤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매출 퍼값 대비 퍼값 대비 매출 성장률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AMD는 퍼값은 이렇게 높은데 30 몇 배, 32로 30 몇 높은데 실제적으로 성장률은 여기에 있잖아요. 얘는 좀 고평가된 부분이 있죠.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상대적 관점. 그래가지고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제품 갖다가는 AMD의 MI350 제품 갖다는 엔비디아하고 경쟁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 제품인 거죠. 2026년에 출시될 MI400 제품 있잖아요. 400 제품. 요게 그나마 AMD 최초의 렉스케일 72개의 GPU가 한 서버에 통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72 여기에 그 들어가는 렉에 들어가는 거 72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지. 이런 제품이면은 그냥 한 번 팔 때도 엄청나게 돈을 남길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출시되기까지는 최소 1년 남았고 실제로 잘 만들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거죠. 왜냐면 이거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치?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성장은 MI400이 나올 때부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있죠. 그 AMD가 엔비디아를 이제 추종하고 그쪽 사업 분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아까 전에 뭐 재무도 좀 보셨지만 우선 성장률이라든지 마진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근데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엄청나게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 엔비디아 쪽하고. 그냥 마음은 알겠어. 마음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AMD의 주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죠. 근데 그 기대감은 MI400. 근데 요거는 이제 내년이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AMD를 평가를 하실 적에 MI350으로 평가를 하셔야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냐면 나중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뭐 회사가 어느 정도 좀 돈을 벌면서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이 회사가 MI 450을 앞으로 잘 만들고 있을 것 같아. 결과 잘 나올 것 같아. 그럼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 기반의 에,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하락했을 때 그 제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모니터링하고 체크하셔갖고서 투자 전략을 이제 뽑아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AMD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정도 이야기할게요. AMD에 대해서. 재무도 살펴봤으니까 그죠.